돈은 많아요.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금리도 올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돈을 벌려면 저는 돈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쫓으면 뭘 잃냐면 진정성을 잃는 것 같아요. 돈을 벌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있는 파란 종이나 빨간 종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 싶을 만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그 가치는 결국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 라는 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 근데 그 신념이 내가 돈 벌겠다라는 신념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그 의미 있고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념과 믿음을 자기 스스로 믿고 그 진정성에 자기가 푹 빠져 있으면 돈은 많아요.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막 금리도 올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진정성 있게 보유하면 돈은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입니다. 직장인은 사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인들도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일할 수 있는 포지션, 또 더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믿고요. 다만 이제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을 뿐이죠. 사업은 아이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명쯤 있을 거다. 그래서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그걸 누가 빨리 결정하고 실행해내서 성공으로 만드는 어떤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디어는 공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대체로 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업 또는 사업의 그 적이 뭐냐면 창업가의 멋진 아이디어예요. 사업을 시작해놓고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딴 거 또 시도하고 또 좀 하다 보면 어려우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딴 거 시도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머리가 좀 안 좋아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도 좀 우직하게 그냥 소처럼 힘들어도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좋은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꾸준하게 조금 힘들어도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아는 것과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의사결정은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은 자신의 삶의 20년, 30년, 40년의 그 삶의 결정체거든요. 그 사고방식은 제 용어로는 형상기억학급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이렇게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책 한 권 읽는다고 펴지지 않아요. 책 한 권 읽으면 읽는 순간에 잠깐 펴진 듯하게 느껴지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도 멘토링을 하면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만나거든요. 2주 후에 만나면 뭘 했는 걸 들어보면 이상하게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이유를 또 막 설명해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시 되어 있어요. 2주 지나면 이렇게 다시 돼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해서 펴줘요.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가서 또 2주에 오면 또 이렇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꾸준히 누군가가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근데 얘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책 가지고도 안 되고, 얘기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떨 때 사람들이 그게 사고방식이 바뀌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로 실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게 사실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사람을 형성하는데, 나쁜 경험은 그 사람을 나쁜 사고방식으로 형성하고, 좋은 경험은 그 사람을 좋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놔죠.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을 하면 사람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야단 맞더라도, 혹은 여러 투자사들한테 거절당하더라도 던져야 안다. 실행해봐야 안다. 실행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저는 실행해보면 자기가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장점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해보고 던져보고 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 봐야 자신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손발로 해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앱을 개발하지 말고, 플랫폼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손과 발과 워드 프로세서나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찌라시를 동네 아파트마다 붙여서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창업자들이 앱을 개발하느라고, 플랫폼을 만드느라고 돈 다 쓰고 시간 다 낭비하고, 정작 내가 하려던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거든요. 내가 손발로 해서 안 되는 일은 앱이 있어도 플랫폼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의 가설을 검증하는 일, 아주 린하게, 가볍게, 돈 많이 쓰지 말고 테스트 해봐라. 주말 가지고 스텔스 모드로 이 아이디어 사업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개발자 없어도 손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스텔스 모드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보면, 고객이 반응하면, 그때 창업하면 그건 리스크가 한 1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 리스크는. 고객이 반응하는 거를 보고 나오면 그 사업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는 안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스텔스 모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객 집착적으로,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의 필요와 고통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실 전환하는 게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제품이 어떻고, 내 기술이 어떻고, 내 제품의 기능이 어떻고. 이건 자기중심적 사고,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이죠. 여기에서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고객이 필요한 건 무조건 해결해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자기 머릿속에 푹 잠글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여전히 일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거,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잘하는 사람은 마치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땅을 잘 갈구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돈 잘 버는 것은, 사람은 그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죠. 땅만 열심히 이제 파면 나무가 안 자라죠. 근데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를 뿌리는 게 저는 창업이든 자기 사업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그런 일들에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씨가 뿌려지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아는 뭐 닷컴 버블 때도 사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지금도 많이 알고 조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키워드 하나로 말한다면 무관심하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영역 이외에는 좀 멍청하다. 정말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의 무관심의 결과가 좀 그런 무지함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IT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나 요즘은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는 잘 알지만 이쪽 분야 이외의 분야에 가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좀 나는 좀 멍청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누구하고 무슨 어떤 협상을 하면 항상 져요. 손해를 봐. 말도 잘 못해요. 머리도 빨리 안 돌아가요. 눈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큰 회사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니, 공통점이 무관심이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외에는 그냥 선을 완전히 꺼버려요, 정신을. 그 말은 무관심은 자기 관심 있는 영역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직장 생활하든 창업을 하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포커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투자하고 또 서포트하고 도와주려고 포커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남다르다고 보이는 스타트업이 있으신가요? 예. 뭐 다 저희가 투자했던 팀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투자했는데요. 최근에 투자했던 팀 중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이력서 받고 면접 통보하고 면접 일정 잡고 평가하고 하는 면접 관리, 그 채용 관리 서비스를 하는 그리팅이라는 회사의 이태규 대표가 있는데요. 나이는 아직 20대이고요. 엔지니어고요. 정말 딴 거는 잘 못하는데 고객 집착적인, 아주 집착에는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뭘 해달라고 하면 어떤 거는 30분 만에 개발해갖고 바로 메일 보내요. 이거 말씀하신 거 다 고쳤어요. 회사의 기본 정책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거는 만들어서 출시한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 되게 잘하는 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빨리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그 고객 집착적 성향. 하나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는데, 벌써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회사들이 굉장히 큰 금액 투자하고, 또 고객도 3,000개 회사가 넘는 회사가 지금 사용할 정도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되게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 회사인데, 스타일쉐어 윤장영 님을 만났던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창업 강의를 가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애프터에 모임에 창업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 5-6명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자기사 합격을 얘기할 때 만났는데 윤장 대표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것도 컴퓨터공학도 아니고 전기과 공돌이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한 20분 얘기하는 동안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업 계획 이제 한 반도 안 지나갔는데 이 친구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한 계기가 뭐냐면 공돌인데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가 깊은 거죠. 제가 패션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그때도 이미 한 몇백 사업 계획서를 보고 창업자들로 만났는데 대부분이 그냥 책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난 걸 짜집기 해서 사업 계획서 만들었어요. 자기 아이디어는 있지만. 근데 윤장 대표의 사업 계획서는 그것과 너무나 확연히 다른 인사이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죠. 이 친구야말로 진짜 패션에 관심이 있고 과거 5년, 10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터도 패션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인사이트는 결국 그 사람이 과거 5년 혹은 10년 전에 동안 꾸준히 어디에 몰입하고 있었고 뭘 하고 있었는지가 그 사업 계획서의 그 인사이트로 녹여 있었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결정을 했고 얼마 전에 무신사에 3,000억에 매각이 됐죠.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에요. 네.
조직 문화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결국은 직원들도 결국은 직원들의 그 마음을 사야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산다라는 것은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그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미에 동의해야 돼요. 그 비전과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사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의 그 자발성이 나오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밤새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일이 많은 거는 몸이 좀 힘드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회사가 의미 있는 일만 하는 회사다. 그럼 야근해도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창업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 회사의 비전과 의미를 발견하고 잘 세우는 거, 그리고 직원들에게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